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 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14강입니다. 먼저 토픽 131번 제적표의 측정인자에 의한 분류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제적표의 측정인자에 의한 분류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제적표의 개념을 보면 앞서 통나무의 제적 또는 통나무의 이용제적을 구하는 구적식과 임목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제적을 구하기 전에 필요한 인자, 예를 들면 직경과 수고를 사용하여 미리 제적을 계산하여 만든 표를 만들어두면 인자만을 측정하여 그 제적을 표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같은 표를 제적표라고 합니다. 흉고직경과 수고를 이용하여 잣나무, 낙엽성, 리기다 소나무, 강원지방 소나무, 중부지방 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총 14개 수종의 임목 수간 제적표, 간제적표, 임목 제적표라고도 합니다. 및 이용 제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목 제적표는 임목에 적용하여 만든 제적표로 이는 수간 제적표라고도 합니다. 이용 제적표는 통나무를 제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적을 계산하여 만든 표로 말고직경과 제장의 함수로 표현하는 말고직경 자습법을 사용합니다. 임목 수간 제적표는 이용 목적에 따라 숲이 포함 수간 제적표, 숲이 제외 수간 제적표로 구분합니다. 숲이 포함, 숲이 제외는 다음 각각 부위와 같습니다. 다음에 각각 다음과 같은 부위를 말합니다. 숲이 포함 직경은 숲이를 포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고, 숲이 제외는 숲이를 제외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숲이 제외 직경이라고 하고, 수간 제적은 여기부터 끝 초두부까지를 말합니다. 말구부터 초두부까지. 제적표에서 흉고직경은 지상 1.2m 부위에서 2cm 관량으로 표시하였고, 수고는 지제부에서 초두부까지의 전체 수고를 1m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제적표의 분류를 보면 먼저 수종에 의한 분류로 일반적으로 임목 제적표는 수종별로 만들어집니다. 전부의 수종 또는 수종의 군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전주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유사한 수종이 있을 때는 이것을 일괄하여 수종의 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침엽수 또는 활엽수별로 만드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제적표의 측정인자에 의한 분류를 보면 먼저 흉고직경만의 함수로 한 것은, 미국에서는 흉고직경의 함수로 한 것을 지방적 제적표 로컬 볼륨 테이블이라고 하며 실용되고 있습니다. 흉고직경과 수고의 이변수의 함수로 한 것입니다. 흉고직경과 수고의 이변수의 함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적표에 응용됩니다. 일반적 제적표에 응용됩니다. 그리고 흉고직경, 수고 및 형수의 3변수의 함수로 한 것입니다. 정도는 높으나 계산이 복잡하므로 응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시하는 제적의 정리한 분류로, 수간제적은 그림에서 1과 3의 제적을 말하며 임목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제적을 나타내는 표는 많은 나라에서 임목제적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로그 스케일 앤드 큐빅 볼륨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축적과의 성장량 사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 제적은 임목에서 이용 가능한 제적을 말하며 이에는 그림에서 1과 2가 포함됩니다. 임목에서 이용 제적은 이용률로 표시되며 말고직경 6cm 이상만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메칸 테이블 트리 볼륨이라 하여 이 양을 표시한 표를 로그 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수목의 부분에 의한 분류는, 수목 전부는 수간과 지조 제적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그림에서 0, 1, 2, 3, 4까지 해당됩니다. 수간의 성제 제적은 수간 제적 전부를 표시합니다. 성제 제적은 말고 6cm 이상의 임목 제적을 표시합니다. 지조 제적은 지조의 제적을 표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2와 4에 해당합니다. 근주 제적은 근주의 제적을 표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0 부분의 제적입니다. 그림은 제적 표시의 분류입니다. 먼저 수간 제적은 1과 3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용 제적은 1과 2를 나타냅니다. 1과 2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목 전부는 0, 1, 2, 3, 4를 나타내고, 지조 제적은 2오고 4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군주 제적은 0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료 수집 구역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적 제적표는 광범위한 구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제적표로서 미국에서는 스탠다드 볼륨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넓은 수집 구역에서 맞게 만들어졌으므로 오차의 한계가 넓은 것이 결점입니다. 지방적 제적표는 자료 수집 구역을 한 지방에 국한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제적표로서 이 표를 사용하면 매우 정확한 값을 주지만 그 구역이 한 지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점이지만 지방적 제적표는 일반적 제적표보다 조제 방법이 간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용 제적표는 통나무 로고를 조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적을 계산하여 만든 제적표로서 말구직경과 제장의 함수로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말구직경과 제장의 두 인자를 측정하면 통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판제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말구직경 자승법이고 단위는 입방입니다. 표는 강원지방 소나무 숲이 포함 이용 제적표의 예시입니다. DBH가 10이고 수고가 7일 때는 0.0223의 입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DBH가 16이고 수고가 10일 경우에는 0.0859 입방이 나옵니다. 임목제적표는 임목제적은 임목제적을 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적표를 말하는데 이것은 벌채목에서 많은 통나무의 제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것으로 곡선도법, 형수법 및 직접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임목제적표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사용자가 제적표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만들어져 있는 제적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적표가 제적을 구하고자 하는 인분에 적합한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즉 인분에서 몇 개의 나무를 벌채하여 구분구적법 또는 구적기법에 의하여 제적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 제적표와 비교합니다. 차가 많은 제적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적합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겐은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알겐표, 알겐 테이블이라는 제적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사용할 때는 해당 란의 제적표를 가지고 임목의 제적을 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 측정학 86쪽을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2번 제적표에 없는 수정의 현 제적표 적용 기준입니다. 107의 1교시에서 제적표가 없는 수정은 어떤 수정의 제적표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실내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침엽수림은 전나무나 가뭄비는 낙엽송을 적용하고 기타 침엽수는 중부지방 소나무를 적용합니다. 활엽수림의 경우 신갈나무를 적용합니다. 졸참, 갈참, 떡갈, 밤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3번나무, 서나무, 기타 활엽수는 신갈나무를 적용합니다. 상수리 적용수종은 굴피, 박달나무, 아카시나무, 오리나무, 음나무 등은 상수리나무를 적용합니다. 물오리나무, 층층나무 등은 자작나무를 적용합니다. 제적표에 없는 수정의 현 제적표 적용 기준을 보면 기타 은행나무는 전나무는 낙엽송, 그 다음에 가뭄비나무는 낙엽송을 적용하고 은행나무는 신갈나무, 기타 침엽수는 중부지방 소나무를 적용합니다. 활엽수림의 경우 졸참, 갈참, 떡갈, 밤나무,
고르쇠나무는 신갈나무를 적용하고 굴피는 상수리나무, 느릅은 신갈나무, 느티나무는 상수리나무, 단풍나무는 신갈나무, 물박달은 상수리나무, 물오리나무는 자작나무, 물푸레나무는 상수리나무, 삼번나무, 서어나무는 신갈나무, 아카시나무는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는 상수리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기타 버드나무 속은 이태리 퍼플러, 기타 활엽수는 신갈나무를 적용합니다. 산림으로 형성된 인분 내에 20개 적용할 경우에 하나고 수관형에 따라 대체 제적표를 선정하였으며 그의 전문가 생장 분류 판단에 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인목제적 바이오매스 및 인분 수학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3번 직경의 측정 흉고직경입니다. 78회 2교시에서 인목의 흉고직경 측정 방법과 직경 표시 방법 관리학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관리학을 보면 측정에서는 기록과 계산을 간편하기 위하여 어떤 일정한 범위 내의 수치를 일괄하여 급계로 표시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관리학이라 합니다. 즉 나무의 직경을 측정하는 경우 그 측정치를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히 번잡한 일이므로 2cm 또는 3cm로 급간을 만들어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를 2cm 관략이라 하고 후자를 3cm 관략이라고 합니다. 관략 시 그 급간의 크기는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체로 직경은 2cm 관략, 수고는 0.5m 관략 또는 1m 관략으로 측정되며 외국에서는 직경은 1인치 관략 또는 2인치 관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흉고 직경의 개념을 보면 인목의 제적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상 1.2m 높이의 직경을 측정하되 이 높이의 직경을 흉고 직경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는 나라에 따라서 일본은 1.2, 미국과 캐나다는 1.37m, 유럽은 1.3m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흉고 측정 부위를 보면 경사진 곳에서는 지반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1.2m 되는 위치에 직경을 측정합니다. 기울어진 인목의 경우 기울어진 방향으로 1.2m 되는 곳을 수간에 직교하게 측정합니다. 수간이 팽대, 결함, 가지 발생 등으로 인하여 흉고 직경 부위가 팽대 또는 수축되었을 때는 흉고 부위에서 상하, 최단거리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기입합니다. 지상에서 1.2m 위에서 분리된 수간은 흉고 부위에서 직경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지상에서 1.2m 이하에서 분리된 수간의 경우 분지된 수간마다 흉고 직경을 측정, 즉 2번으로 간주합니다. 근원부가 지상에서 20cm 이상 노출된 인목은 근원부에서부터 1.2m 되는 위치에서 직경을 측정합니다. 그림은 흉고 측정의 기준 및 측정 위치입니다. 흉고는 1.2m 하고 기울어졌을 때는 그 수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재고 팽대했을 때는 위와 아래를 재서 나눠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반의 경계는 기울어진 면에서는 위쪽에 있는 부분을 0으로 세서 1.2m를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드러났을 때는 그 뿌리 제일 윗부분을 경계로 합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보면 인목의 횡단면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직경을 측정할 때는 수핀의 직경과 수피 외 직경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수피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피가 불규칙함으로 측정에 있어서 많은 오차를 가져옵니다. 측정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인척을 사용할 때는 이동각이 정확히 좌와 직교해야 하고 측정은 수관축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흉고 직경을 측정할 때는 지상
지점으로부터 정확히 1.2m 높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관략 직경 표시 방법을 보면, 직경은 임목제적 산출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통 2cm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관략을 사용하는데, 보통 2cm 관략으로 측정합니다. 즉 8, 10, 12, 14, 16 등과 같이 짝수만으로 측정하며 2cm 관략에서 6cm라 하면 5.1에서 7m, 8cm라 하면 7.1에서 9cm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술형과 같이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는 1cm 관략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관략의 A입니다. 2는 1.1에서 3까지, 그리고 4는 3.1에서 5까지를 말하고, 6은 5.1에서 7, 8은 7.1에서 9까지를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 측정학 18쪽과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4번 원목의 품등입니다. 90회 사교시에서 원목의 품등 조사에서 침엽수 원목 품등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원목의 품등이란 원목 교육의 산림청 고시에 의한 원목에 대한 품질과 등급을 말합니다. 원목의 품등은 주로 굵기, 길이, 구분 정도, 옹이 등의 결점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등급은 원목이 얼마나 곱게 자랐고 결점이 적고 사용 가능한 부분이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어 건축 자재나 가구 제작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목의 품등은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나무류는 특용제급으로 지름은 420 이상, 그리고 제장은 2.1 이상, 1m 이상입니다. 1등급은 270에 3.6, 2등급은 210에 3.6, 3등급은 180에 2.1, 원주제급은 120에 2.4, 그럼 원료제급은 60에 2.1입니다. 낙엽송류는 특용제급이 지름 360mm, 그러니까 36cm에 제장은 2.1m, 그러니까 7자입니다. 그리고 1등급은 240에 3.6이니까 3.6은 12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180에 3.6, 3등급은 150에 2.1, 원주제급은 90에 2.4, 원료제급은 60에 2.1이고, 편백 삼나무는 특용제급이 210mm에 제장이 3.6, 1등급이 150에 3.6, 2등급 90에 2.1, 3등급 60에 2.1, 그리고 활엽수류에 보면 특용제급이 지름이 270mm 이상이고 제장은 2.1m 이상입니다. 그리고 1등급은 150에 제장이 2.1, 그리고 2등급은 120에 2.1, 3등급은 60에 2.1입니다. 옹이는 특용제급이고 1급과 2급은 간지름 150mm 이하이고 활열 및 윤활은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3등급이나 원주제급, 원료제급은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구분은 특용제 1급, 1, 2급은 20% 이하, 3등급과 원주제급은 30% 이하, 그리고 썩음 및 썩음 등 스핏 탄화는 특용 1과 1, 2등급은 20% 이하, 3등급과 원주제급은 30% 이하, 기타 결점은 특용 제급과 1등급, 2등급은 경미한 것, 그리고 3등급과 원주제급은 현저하지 않은 것이고, 원료제급은 굳음과 썩음, 기타 결점이 원주제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를 보면 펄프용, 보드용, 경목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제 제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1.8m인 6자 이상은 가능합니다.
원목의 제종급을 보면 특응제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하며 1등급은 지름이 특응제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 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보구조재나 기둥 구조재, 활렵소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합니다. 2등급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규격 구조재나 데크재, 수장용재, 활렵소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합니다. 3등급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 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렵소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합니다. 원주제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석가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주재로 생산이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합니다. 원료제급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제급, 활렵소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자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원목 규격고시 2025년도 산림청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픽 135번 조제율 및 품등조사입니다. 117회 1교시에서 국유 임산물 매각 예정 가격, 사전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조제율 및 품등조사의 방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은 국유 임산물 매각 예정 가격, 사전기준 등 시행요령입니다. 규정 제9조 조제율 및 품등조사에서는 조제율 및 품등조사는 벌채 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 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수종, 나무 종류별로 5번 이상 50번 이하로 하되 총 벌채 대상목의 0.3% 이상으로 하며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 활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 조제율 및 품등조사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목,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벌채 대상목의 수량이 소규모인 경우는 다음 각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 생산하여 매각하는 나무 종류별 원목 수량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제율 조사를 하지 않으며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각국유 생산자는 품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목벌채 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제율 및 품등조사를 생략하고 유사한 인분에 대한 과거의 신뢰, 기타 매각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유사한 인분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별표 4 주요 수종의 조제율 및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벌채목이 대경목, 가슴 높이 지름 40cm 이상인 경우로서 총 벌채 대상목의 0.3%에 미달될 때에도 1번 이상을 벌채 조제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벌채할 표준목은 이를 매각 수량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 사정 시에 평균목 수량에 대한 벌목 조제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수종의 벌채율, 국유 임산물 매각 예정 사전 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 4에서의 규정에 의하면 조제율은 강원지방 소나무가 81.6%, 중부지방 소나무 81.4%, 잣나무 83.3%, 낙엽송 82.9%, 향수리나무 81.5%, 신갈나무 80.9%입니다. 해당 수종에 대한 제적표가 없을 경우 침엽수는 중부지방 소나무, 활엽수는 신갈나무를 적용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국유 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전기준 등 시행요령 2024년도 산림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6번 인분 연령의 측정입니다. 105회 3교시에서 동년님과 1학년의 인분 연령 측정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인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분 스탠드는 숲의 모습이 비슷하고 숲을 관리하는 단위가 되는 나무들의 무리와 그것이
서 있는 습당의 모든 인분이라고 하나 나무들 모임만을 인분이라고도 하며 보통 1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종, 수령, 생육 상태 등이 거의 비슷해서 이웃하는 것과는 숲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는 한 덩어리의 숲으로 면적으로 봐서 3헥타르 또는 5헥타르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편의상 구역선으로 구역된 것을 인분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동령님, Evenized Stands는 인분 연령 측정 방법으로 동령님은 각 인목의 연령이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동일한 인분을 말하는데 인공조림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분의 연령은 인분 중에 한 나무에 대하여 단목의 연령 측정하는 방법, 기록에 의한 방법, 목축법에 의한 방법, 지절에 의한 방법, 성장추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면 인령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나무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공조림지에 있어서는 같은 연령의 수본의 인목에 대해서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면 되지만 현저하게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보존목, 모수 또는 후생목이므로 이와 같은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으로 구합니다. 이령님, Unevenaged Stands는 인분 연령 측정 방법으로 이령님이란 여러가지 인령을 가지는 인목으로 구성된 인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분의 연령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평균령을 구하여 평균령을 구하여 이령님의 연령으로 하는데 평균령이란 그 인분이 가지는 제적과 같은 제적을 가지는 동령님의 인령을 말합니다. 즉 이령님의 제적을 조사한 결과가 502빵이었다고 하면 같은 면적의 동령님에서 502빵의 제적을 얻을 수 있는 인령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구하면 됩니다. 만일 50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령님의 임령은 50년이라 측정됩니다. 이령님의 연령 측정 방법을 보면 먼저 본수령이란 각 연령을 가지는 인목 본수의 산술 평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텐베르그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A는 n-a- 플러스 n2a2 플러스 nnan을 n1 플러스 n2 플러스 nn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식에서 a는 평균령, n은 0급의 혼수, a는 0급입니다. 두 번째, 제정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이 사용됩니다. 먼저 스말리안 식은 a는 v1 플러스 v2에서 vn까지 더한 걸 a1분의 v1 플러스 a2분의 v2 플러스 an분의 an으로 나눈 값입니다. 식에서 v는 각 0급의 제적, a는 0급입니다. 두 번째 블록식은 a는 v1a1 플러스 v2a2 플러스 vn-an까지 더한 걸 v1 플러스 v2 플러스 vn으로 나눈 값입니다. 면적령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됩니다. a는 f1 곱하기 a1 플러스 f2a2 플러스 fnan까지 더한 걸 f1 플러스 f2 fn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식에서 f는 면적을 말합니다. 표본목력은 샘플 트리 에이지라고 합니다. 인분에서 표본목을 선정한 다음 표본목의 연령을 측정하여 이것을 평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됩니다. A는 A1 플러스 A2 AN까지 더한 걸 M으로 나눈 겁니다. 식에서 M은 표본목 본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표본 인령을 산출하지만 실제로 추정하는데 응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모에는 인분 내의 임령의 범위를, 분자에는 추정의 임령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20에서 40분의 35 또는 10에서 80분의 40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이령님의 임령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하는 데 있어서 n년 전입니다. n년 전에 측정한 임령과 현재의 측정 임령 사이에는 n년의 연령 차가 있지 않고 n년보다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연령의 비교 노화라 하는데 그 원인은 피한목이 고사하거나 간벌로 인하여 임령이 적은 나무가 제거되는데 기인합니다. 이와 반대로 노령목을 벌채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n년보다 적은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개정 산림측정학 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7번 단목의 연령 측정입니다. 105의 1교시에서 임목의 연령 측정에 사용되는 생장추의 사용 방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연령의 측정을 살펴보면 임목의 연령 age란 임목이 발화하면서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현실형 actual age이라 하며 경제림에서는 economic age 경제령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economic age입니다. 경제령은 일반적으로 연령이라면 현실령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의 형성층은 봄과 여름에는 분열 증식이 왕성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그 작용이 매우 완만합니다. 분열 증식이 왕성할 때 형성되는 것을 춘제, 스프링 우드, 왕성하지 않을 때 형성되는 것을 추제, 액톰 우드라고 하며 이것들은 육안으로도 확실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연륜, 애니얼 링이 생기게 되므로 수목의 연령을 알고자 할 때는 지상 0.0m 되는 곳의 횡단면, 크로스 섹션에 나타나는 연령의 수를 셈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륜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개씩 형성되지만 잎이 식해를 당하거나 만상 등과 같은 기후적 변화와 조우하거나 하면 이에 의하여 불완전한 연륜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륜을 위연륜 (false annual 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선명하지 못하며 또한 완전한 원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쉽게 구별됩니다. 육안으로 연륜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을 바르거나 또는 황산으로 부식시키면 식별이 잘 되며 또한 확대경을 사용하여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판을 만들어 X선 사진에 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구는 소프렉스라고 합니다. 로레이는 경제령이란 수목이 정상적인 생장을 했을 때 즉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연수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구하려면 수학표, 예를 들어 테이블에 의한 것이 편리합니다.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으로 먼저 기록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에 있어서는 조림에 대한 기록 또는 편말 또는 조림을 한 사람의 기억에 의하여 임령, age of stand를 알 수 있습니다. 목측법에 의한 방법은 임령을 목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흉고직경의 크기를 가지고 임령을 추정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령을 알고 있는 근방의 나무와 비교하여 추정하게 되므로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0급에 있어서는 짧은 경험만으로 가능합니다. 0급을 50년 이하, 50에서 100년, 100에서 200년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지절에 의한 방법은 가지가 윤상, 홀으로 자라는 수종에 있어서는 가지를 이용하여 임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수종은 매년 규칙적으로 가지를 윤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가지를 세면 나무의 연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이 되면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므로 세어서 추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지절을 이용하여 임령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수종은 소나무입니다. 다음 성장추에 의한 방법은 벌채목에 대해서는 원판에서 직접 연륜을 세어 연령을 측정할 수 있으나 임목일 경우에는 생장추를 사용해서 목편, 코알을 빼내어 목편에 나타난 연수를 세어서 임령을 측정하는 방법과 X선 CT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선 CT는 X선의 투과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임업에 사용되는 것은 휴대용이라도 200kg 정도이므로 실제
있어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대목인 경우에는 방사성 탄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탄소의 양이 처음 반감이 되는 데에 5737년이 걸린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연료는 형성된 후 수년이 지나면 생물활동이 정지되므로 탄소 통과 시 연륜에 의하여 흡수되는 성질을 응용한 것입니다. 성장추는 나사형 날을 수간에 직접적으로 수선을 통과하도록 틀어 넣은 다음 추출편을 파이프 속에 넣어서 목편을 추출하고 추출한 목편에 나이테수 및 나이테폭 등을 조사하여 그 나무의 나이와 과거의 생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과거의 생장 상황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는 방법이지만 소량을 채취하는 것으로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장추를 사용하여 목편을 빼낼 때는 간축, 스템 엑시스의 간축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송곳, 비트를 삽입할 때에는 반드시 송곳이 잇목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하며 목편을 빼낼 위치의 반경이 송곳의 길이보다 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프레슬러는 목편 1cm에 들어있는 연륜수와 잇목의 반경을 측정하여 비례식으로 연륜수를 추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잇목이 매년 동일한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장추의 구조는 그림과 같은데 이것을 사용하여 목편을 빼내려면 먼저 송곳을 잇목의 수간과 직교하게 되고 손잡이를 서서히 돌려 송곳을 나무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한 후 추출비 엑스트랙터를 삽입하고 손잡이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돌리고 나서 추출기를 빼내면 목편이 함께 나옵니다. 그림은 성장추의 구조로 사용할 때는 빼가지고 쓰고 추출기를 빼가지고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를 말하고 송곳, 그 다음에 목편을 추출하는 추출기,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임명의 연령은 목편의 연륜수에 목편을 채취한 위치까지 나무가 성장하는데 소요된 연수를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즉 목편을 흰곳점에서 빼냈다면 흰곳까지 성장하는데 소요된 연수를 목편의 연륜수에 가산해야 합니다. 잇목 횡단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륜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처음 50년간은 피합 상태이므로 겨우 5cm 밖에 성장하지 못했지만 상층목이 제거된 후에는 급격한 성장을 하여 10년 동안에 6cm나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명은 그 외형만으로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은 직경 성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은 처음 연륜 50년까지는 5cm 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그 후로는 10년 동안 6cm가 성장한 겁니다. 총 17cm 직경으로 연륜수는 60년생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측정학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8번 제도 및 법규입니다. 제도 및 법규에서 산림기본법에서의 산촌의 요건입니다. 129회 1교시에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의 요건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본법이고 법 제3조 정의에서 보면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2조 산촌의 개념 산촌에서는 산림기본법 제3조 2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세 번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등입니다. 토픽 139번 국가 및 산림기본법에서의 국가 및 지방단체 등의 책무입니다. 131회 1교시에서 산림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본법이고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등의 책무에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그리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넷째,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픽 140번 산림자원법에서 산림의 정의입니다. 90회 1교시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산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임목축과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 먼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축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축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일시 상실된 토지를 말합니다. 임목축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 사용하게 된 토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임도를 말합니다.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다음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먼저 과수원, 차밭, 꺾어지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두 번째, 임목축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임목축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임목축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 제방, 도로 및 연못을 말합니다. 다음, 탐소, 습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림에 정의하는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중에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입니다.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관홀 폐도는 10% 이상, 평균 나무 높이는 5m 이상입니다. 다만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하기 위한 산림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산림의 정의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물이 나타날 때에는 대기 중의 탄소가 91%를 차지하였으며 산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녹색식물이 탄소를 고정하여 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정된 유기물을 지하에 내장하여 석탄과 석유로 변형됨으로써 오늘날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현대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숲은 일방적으로 수탈되거나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면서 산림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수탈과 이용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산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운명 공동체적인 생태계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임과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부귀환경인자와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인간을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다루지 않고 생태계와 분리하여 생태계의 관리자로서 생동하는 오류를 범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을 생태계 구성요소의 일원으로 다루는 공존의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산림생태계는 모든 생태계 중 가장 기초적인 생태계입니다. 산림생태계의 파괴는 모든 생태계의 교란을 의미하며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는 산림의 이용과 관리는 공공복리와 직결됨을 나타냅니다. 임업에 대한 개념은 천연임을 벌채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원시적인 임업에서 인공적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보속적으로 생산하는 법정임업으로 발전해왔으며 오늘날에는 산림생태계의 온전성과 임업의 경제성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와 효용을 증진시키는 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 산림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리와 이용이 경제성은 물론 숲의 공공성 가치도 크게 중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숲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산림 또는 삼림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숲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행정 전문적인 용어로는 산림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숲이 평지보다 산지에 있으므로 숲을 대신하는 용어로 산림과 삼림을 혼용하고 있으나 산림이라는 단어는 정자의 제물론 홍자성의 최근담,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 이미 사용된 용어이고 삼림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40년 동안 행정적으로 산림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한 용어로서 주체적으로 숲을 대신한 말로 삼림보다는 산림이란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산림이란 왕이 민심을 모아 왕도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자원이며 유학자의 은둔장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서양에서는 산림이란 뜻을 가진 포리스트는 법률적 용어인 제한구역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국어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년에는 숲의 뜻을 나무가 무성하게 꽉 들어찬 곳, 덩굴이 한데 엉킨 곳이라고 하였는데 산에 있는 숲을 산림으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숲이라 하였습니다. 브리네니커 세계대백과사전에는 주로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라고 하였습니다. 인경비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땅을 차지하며 주로 묘목 또는 그 밖의 목본 식생으로 된 식물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산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 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크고 작은 나무와 초본류가 공존하는 토양 생태계를 포함한 생태적 공간이라는 좀 더 넓은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숲 포리스트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산림 생태계의 숲의 다양성 그리고 인간의 숲에 대한 생각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목지역이나 사바나 지역처럼 나무가 듬성 있는 경우에 숲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최소 땅의 10% 이상이 나무로 가려져 있는 토지를 숲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주로 숲 면적 통계를 내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나 온실가스 저장량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정의입니다. 2005년 세계 산림자원평가에서는 키가 5m 이상인 나무가 10% 이상 덮고 있는 면적이 0.5헥타르 이상인 땅을 숲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010년 FAO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농지나 도시, 공원, 정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숲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숲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의 정의에 대한 학설은 지목설, 목적설, 임충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충설과 목적설을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목설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따른 구분으로 지목이 임야이면 산림으로 합니다. 목적설은 토지의 제공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산림 조성 목적이라면 산림이고 임충설은 현실적으로 임목이 집단적으로 생겨가고 있는 토지이면 산림에 해당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목기술 핸드북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